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2월 11일 토요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말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전해드릴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녹음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의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자, 이 중부족에 살고 있는 미주노 가족분들 일단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초대형 회오리 바람이 최소 5개 주를 휩쓸고 지난 가운데 켄터키 주에서만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직접 토네이도를 맞닥뜨리지 않은 인근 지역 역시 정전이 발생하면서 7개 주에서 무려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일리노이주, 아칸소스주. 자, 일단은 MBC가 전하는 이 소식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강타해 곳곳에서 건물이 붕괴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려 160km를 이동하며 5개 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최소 24개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등 5개 주를 덮쳤는데 일리노이주에선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물류센터 일부가 붕괴돼 야근 중이던 근무자 100명이 갇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I had no idea the building looked that bad, and I'm worried sick. I just want to know if he's okay. 아칸소주에선 한 요양원이 붕괴돼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네시주에선 토네이도의 폭풍에 휘말려 2명이 숨졌고 켄터키주에서도 양초 공장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앤드루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주 전체에서 최소 50명이 사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damage is significant, and we expect multiple fatalities. 켄터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6개 주에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15만 7천 명이 정전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인 12월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이번 토네이도는 세기도 강했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토네이도로 상공 6천여 미터까지 잔해가 날아오른 것이 관측됐고 일부 지역에선 시속 112km의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아마존 물류센터, 아마존 물류 웨어하우스 자체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례적인 게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지금이 12월인데 토네이도가 올 시즌은 아니거든요. 토네이도가 올 시즌은 아닌데 토네이도가 왔다는 게 지금 충격적인 겁니다. 이 기후변화의 이 어려움이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시 한번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미주노 가족분들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무탈한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신 분들 헤드라인 뉴스에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사상 최악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전 세계 보안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치명적 구멍이 발생했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첫 발견이 됐는데 기업이나 기관은 대응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자, 이 기사들을 조금 보면은요, 거의 모든 인터넷 서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보안의 취약점. 여러분, 이 보안의 취약점이라고 생긴 건 이건 참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업계가 발칵 뒤집혔고요. 게임이나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정보기술 기업은 물론 웹사이트 운영 회사,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해킹의 피해 사례들이 점점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전문가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처음 발견됐을 뿐 사실상 모든 서버가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마인크래프트에서 발견된 거지 게임 이쪽이죠. 이미 모든 서버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참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버 보안과 관계된 기업들, 종목들 월요일부터 또 후끈 달아오르겠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주말에 좀 훑어보셔서 또 투자에 좋은 참고 자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12월 첫째 주에만 22개 주에서 약 43명이, 여기서 전국은 미국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대부분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걸린 거거든요. 심지어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었고요. 40살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주로 기침과 피로감, 코막힘이나 콧물 등 독감과 비슷한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돌파 감염 있다. 역시 감염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과연 오미크론이 산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오미크론 속보 영상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겨울 가장 큰 위협은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니까. 그렇죠.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심을 이렇게 허를 찌른 것 같아요. 허를 찌른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 때는 우리가 정말 집중했었고, 그렇죠? 근데 델타가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델타 앞에서 사실은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델타에 집중해야 되는 맨파워, 인력들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질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면서 유럽 협력국들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쟁 안 나고 서로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취임한 올라프 슐츠 독일 새 총리와 통화하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이 대립 구조. 그렇다고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관계를 적대 관계를 하게 되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이 안 좋아도 너가 쟤랑 원수야? 나도 원수야. 그럼 우리들이 친구하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의 변화와 제품의 생산, 공급망의 서비스 마비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가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주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BTS가 마마죠, 그렇죠? 마마 4개 대상 석권을 했습니다. 9관왕에 차지했고요. BTS는 소감문에서 음악에 공감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과 잇단 외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미국이 영국이나 독일과 잇단 외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진핑도 그렇지만 푸틴도 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탱크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공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의 약 23%의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블루 오리진 올해 3번째 유인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승객 6명은 무사 귀환을 했고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첫 번째 발사 그걸 주로 다루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갔다 왔나 하잖아요. 근데 아무 사고 없이 계속해서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정말 우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요, 미래의 먹거리로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 현대차, 뭐 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토네이도도 문제고 이 세상이 정말 쉽지 않게 계속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한번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은희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주놀이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매매 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김장헌입니다.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6개월 전부터 왕팬이었습니다. 미즈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50대 소피아입니다. 미즈노가 함께 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즈노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최현창입니다. 저는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 했고요. 그때부터 찐팬이 되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 강추합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이현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즈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돌아오는 이제 15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15일에 FOMC의 이제 발표회가 있는데 수요일이죠. 근데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발표가 날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노출된 악재가 갖고 있는 파워. 이미 연준이 어떠한 발표를 할지, 뭐 테이퍼링을 서두르겠다는 얘기겠죠. 내년 3월에 종료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른 시간 안에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과연 그 사실이 확인되는 이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수요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50대 50입니다. 노출된 악재지만 확인이 되는 순간 시장은 더 폭락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한편에서는 노출된 악재는 악재로서의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요거는 수요를 가봐야 되는데 뭐가 느낌이 안 좋냐면 12월 첫 주 이제 첫날 접어들었을 때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느낌이 상당히 안 좋다. 무조건 짧게 끊어가셔야 된다. 아니면 좀 쉬셔야 된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의 2주를 한 10일이죠. 오늘 12월 11일이니까 열흘 정도를 지켜보면서 바라본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 매수세였는데 그 느낌이 싸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주식 그만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미국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은 정말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이 CPI 수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시장은 일단은 뭐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라는 희망 속에 상승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일 이렇게 시장을 준비하라 해서 다루겠지만 저는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번 오른 짜장면 값이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른 물가가 거기서 멈추지. 근데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한국의 그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20년 전 얘기지만. 근데 미국은 휘발유 가격은 내려가더라고요. 보통 미국은 가스라 그러거든요. 가스 휘발유를. 미국의 가스 가격은 내려가는데 가스 가격을 비롯한 몇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이라 그러죠. 몇 가지는 내려가겠지만 주거비, 아파트 렌트비가 멈췄던 건 보았지만 그게 내려간 거는 좀 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 생활 20년 동안. 집값은 좀 내려가요. 집값은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 렌트비는 안 내려가요. 멈춰 있을 뿐이지. 식재료도 미국의 설렁탕 값도 제가 그저께 한인타운 갔다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볶음밥하고 순두부 하나 콤보로 나오는 게 28불 하더라고요. 뭐 그닥 맛있는 집도 아니었어요. 28불이면 3만 원이거든요. 아니 고기도 아니고 무슨 한우 고기도 아니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2인분이에요? 했더니 1인분이래요. 아니 이게 내려갈 수 있을까?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라는 게 한번 오르기는 쉬운데요. 내려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려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하철 요금이 얼마였는데, 옛날에는 버스 값이 얼마였는데, 옛날에는 택시 요금이 얼마였는데 그 시절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절로 못 가면 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잡지 못하면 이거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요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할 때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날강도들, 떼강도들이 막 지금 설쳐대고, 그렇죠? 여러분, 통제 불가능의 수준까지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가스값은 잡히겠고 몇몇은 잡히겠지만 대다수의 물가는 잡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거는 뭐 전적인 저의 내피셜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좀 주말에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도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토네이도 동부 쪽 계신 분들, 동부, 남서부 쪽 계신 분들 피해 없기를 중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